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의 문의에 따라서 급하게 수급자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원래 안내해드리기로 한 2020년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제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2019년과 비교해서 선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184만 5,414원에서 약 5만원 정도가 늘어난 189만 9,6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의료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의료급여 기준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보게 됩니다. 2020년 의료급여는 2019년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에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완화 제도인 본인 부담 상환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상환액은 의료보호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 외래 의료비, 약제비 등을 포함해서 의료비가 이러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 의료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본인 부담 보상제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서 MRI 촬영 및 초음파 촬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뇌와 뇌혈관 질환의 MRI 촬영 비용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고요. 올해 11월에 흉부와 복부, 골반을 포함해서 MRI 촬영 그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척추하고 근골격계, 관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척추와 근골격계 문제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데요. 검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진단을 못 받고 이제 이로 인해서 수급이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의 검사 범위가 확대되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수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부분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의료급여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먼저 선정기준표를 보시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에 202만 9,956원에서 2020년 213만 7,128원으로 4개의 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중위소득 44%였던 그 기준을 45%로 확대했기 때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늘어날 거란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보다 하위라면은 꼭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생각하시고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주거급여에서의 두 번째 변화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그러니까 월세 지원금 상한액을 급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2019년 대비 7.5%에서 14.3% 인상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급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급지라는 거는 거주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반영해서 급지를 나누고 지역별로 급지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향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화면의 표에 나오는 각 급지별로 보시면은 왼쪽에 위치한 내용은 임차급여, 즉 월세 지원금 상한액이고요.
그 옆은 2019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늘어난 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늘어나는 그 폭이 과연 현실 주거비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거빈곤에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인데요. 참고로 교육급여는 초등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원이 있는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선정기준표를 보시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그 향상으로 19년 4인 가구 기준 230만 6,768원에서 237만 4,582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같은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62% 향상돼서 33만 9,200원 지원되게 되었고요. 그 이유야 현실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많은 부교재비가 들어가겠죠. 이건 현실을 조금 이제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외에 전반적으로 19년 대비 1.4%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다른 급여하고 다르게 교육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부담이 좀 많이 좀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이제 수급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과 대면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대면 상담 과정에서 이제 수치감을 느끼시거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급여 신청과 같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도 주민센터 내방에서 신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0년 변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위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면은 2020년도에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변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탄 그동안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수급을 받지 못했던 기준 중에 변화되는 소득 인정액 2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